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키스트, 일본 수출금지 소재 포토레지스트 대체 기술 개발 발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키스트, 일본 수출금지 소재 포토레지스트 대체 기술 개발 발표입니다. 지금 키스트에서 포토레지스트, 감광제를 쓰지 않고도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금지한 포토레지스트, 감광제를 쓰지 않고도 10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키스트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광전 하이브리드 연구센터 손정권 책임연구원 팀이 개발하고 글로벌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이걸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신기술은 특수 고분자 물질인 블록 공중합체를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나노미터 이하 미세 패턴을 만드는 자기 조립 성질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블록 공중합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블록 공중합체란 두 가지 이상의 저분자 물질, 모노머가 블록형 모양으로 반복돼서 결합하여 생긴 고분자 물질을 말하는데요. 열을 가하거나 용매를 녹이면 특별한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를 자기 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블록 공중합체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게 공중합체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중합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공중합체를 알아보면 공중합체는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고분자의 개념도 알아봐야 되겠죠. 고분자란 하나의 작은 분자를 반복하여 공유 결합시켜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분자 또는 호모폴리머라고 하는데요. 호모는 하나의란 뜻이니까 이번은 단일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또는 단일 고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중합체란 두 가지 다른 단량체를 같은 사슬에 함께 결합시켜서 얻은 고분자입니다. 이것도 고분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까 고분자를 알아봤던 거고요. 이거 공중합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른 단량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A라면 A, B라면 B의 두 가지 A, B의 다른 단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공중합체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교호 공중합체라고 있습니다. 이건 alternating copolymer라고 불리는데요. 두 가지 단량체가 교차되어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B, AB, AB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보시면 alternating copolymer라고 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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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런 순서대로 일정한 순서대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랜덤 공중합체가 있습니다. 랜덤 코폴리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것은 랜덤이니까 우리가 음악을 틀 때 랜덤하게 틀다 그러면 아무 번호나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작위로 결합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A, B, B, A,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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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블록 공중합체입니다. 블록 공중합체란 블록 코폴리머라고 불리는데요. 한 가지 단량체가 중합되어서 블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어서 다른 단량체가 중합되어서 블록 형성이 되는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블록 코폴리머를 나타내면 A 쫙, B 쫙 이렇게 어떤 하나가 나타나면 그 다음 게 나타나고 또 하나가 나타나면 그 다음 게 나타나고 이런 순서가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게 블록 공중합체. 그리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쓰냐면 신발 밑창에 사용하는 SBS 고무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SBS 고무와 비슷한 종류의 블록 공정합체를 사용해서 이번에 그 관광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트 공중합체가 있습니다. 보시면 A 단량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주사술처럼 이게 쫙쫙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A 단량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B 단량체가 이렇게 주사선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프트 포커폴리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내충격용 폴리부타디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블록 공중합체입니다. 그래서 AAA 짝, BBB 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표적인 것은 신발 밑창의 SBS 고무.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개발한 그 순서에 대한 겁니다. 아까 블록 공중합체 방막에 표면을 가교를 하면 중성표면이 위아래로 생겨요. 거기에서 어닐링 식각을 하면 수직 방향을 가지는 블록 공중합체 나노 구조가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블록 공중합체 표면 가교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아르곤 플라즈마를 해서 가교된 블록 공중합체 표면과 블록 공중합체 방막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블록 공중합체가 나노 구조로 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 공중합체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노 구조를 만드는 자기 조립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대표적인 게 SBS 고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SBS 고무, 신발 밑창을 쓰고 있는 SBS 고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저렴하겠죠. 그리고 빠르게 대면적의 초미세 나노 패턴을 가능하게 돼요. 그걸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신발 밑창에 사용하게 되면 쫙 붙이면 어떻게 돼요? 쫙 펴지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노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이 결함을 제거하고 패턴을 정렬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0나노 이하로 제작할 때 패턴 전사에 필요한 수직 배양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수직 배양이 되는 거 있고 수직 배양이 안 되는 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수직 배양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블록 공중합체를 써서 한 번에 수직 패턴을 새기는데 매번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패턴을 만들고 다음번에 똑같은 패턴을 만들면 좋은데 또 다른 것이 뭐 블록 공중합체가 된다 하면 이게 또 다른 패턴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면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리고 매번 또 다른 패턴을 써야 하기 때문에 뭐 일정하게 만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수직 배양에 구현하기 위해서 임의의 고분자 합성 그리고 각각의 필름 도입 등 공정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연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매번 다른 패턴을 써야 되죠. 매번 다른 패턴을 써야 되면 매번 다른 고분자 합성하고 각각의 필름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걸 통일하는 통일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일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적용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아르곤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용해서 블록 공중합체를 수직 구조로 간단히 구현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블록 공중합체의 방막에 아르곤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 3에서 5나노의 크기의 얇은 가교층이 생기고 형성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패턴을 보시면 패턴이 일정하게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교층을 통해서 블록 공중합체의 모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수직 패턴은 구현이 됐어요. 근데 수평 패턴까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서 그게 문제지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수평 패턴도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실험은 PSB, PMMA, 그리고 PSB, P2VP라는 서로 다른 6개의 공중 블록 합체를 이 가교층을 통해 실험을 했는데 아까 그림 6개가 있었죠? 그림 6개의 공중 블록 합체를 이 가교층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열 처리 또는 솔벤트 용매 처리한 결과 모두 수직 패턴이 만들어졌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포토레지스트를 통해 회로 패턴을 새기는 공정을 블록 공중합체로 대체할 가능성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능성만 확인했지 아직은 적용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왔다. 그러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중합체 PR 대체는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3차원 입체 구조 트랜지스터로 사용되는 핀펫을 모사에 구현할 수 있고 10나노 이하 수직 줄무늬 패턴도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손정건 연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공중 블록 합체 수직 배양 문제는 해결했다. 수평 배양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 10나노 이하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해서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자면 지금은 수직은 됐어요. 수직이 됐으면 수평도 되면 이게 잘라져서 더 미세한 패턴을 그려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미세한 패턴은 조금 힘들다. 그러나 이게 가능성은 지금 보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점점 발전해 가고 이게 수직만 됐어도 지금 많이 성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수평까지 되는 것까지 되어야 이게 반도체 공정에 더 미세한 공정까지 적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초미세 공정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그것까지 다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